예, 국민의 소리 장기표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말하자면 이 합계 출산율이 지금 재작년에 0.78%에서 작년은 즉 2023년도에는 0.72명, 또 이 4분기 작년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은 0.65명까지 떨어졌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를 이런 걸 보고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데, 남녀 한 상이 가임 기간에 낳을 수 있는 아이의 수를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이것도 굉장히 이해할 만하지만 우리나라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1972년도에 출생아 수가요, 연간 102만 명이었습니다. 102만 명. 이것이 30년 후인 2002년도에는 몇 명이 되느냐 하면 49만 6천 명이었습니다. 30년 사이에 반 이상 줄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에 49만 6천 명이 된 것이 그로부터 20년 후인 2022년도에는 24만 9천 명이 됐습니다. 딱 반 줄었습니다. 또 20년 사이에. 20년 사이에요, 출생아 수가 말하면 50만 명에서 25만 명으로 딱 이렇게 준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근데 또 이 출산율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1 미친 나라가 없습니다. 다 1.3은 다 넘습니다. 전 세계에서 꼴찌입니다. 꼴찌. 압도적인 꼴찌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살률은요, 이것도 또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OECD 국가 평균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11.1, 11명인데 우리나라는 26명입니다. 배가 넘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이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출산 장려금을 많이 줘야 된다. 심지어는 애 하나 낳는 데 대해서, 물론 금방 주는 건 아니지만 한 1억 원씩 지원해야 된다. 지자체별로 애 하나 놓으면 30만 원, 이렇게 여러 군데서 이렇게 방안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오늘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이 출산 장려금을 지불한다고 해서 이 출산율이 조금은 높아지겠죠. 별로 높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산과 양육 때문에 애를 안 낳는 경향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못 되어 있는 것이 이게 근본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출산 장려금 자꾸만 지급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저는 이 사회보장제도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말하자면 국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데도 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출산 장려금을 많이 지불함으로써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는데 비용이 드는데 그걸 제대로 그 비용을 쓰지 못한다면, 출산 장려금은 장려금대로 많이 지불하지만 다른 사회를 개선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출산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점을 굉장히 유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요, 얼마 전에 이 부영건설의 이중근 회장이 그 부영건설 회사의 직원들이 애 낳으면
1억 원씩 지원하겠다. 이래가지고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보도가 되고 이게 또 언론에 많이 타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지원을 한다면 이 진짜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거 귀한 데 돈을 쓰는 거니까 이런 데 쓰는 돈은 세를 감면해 줘야 된다. 이래가지고 지금 정부에서도 세 감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뉴스, 근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며칠 전에 보니까 포스코라든지 몇몇 회사에서 롯데 이런 데서 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특별 상여금을 주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던데, 이것도 그 사람들이 좀 칭송받을 일이긴 하지만 이렇게 한다고 전체 국가적인 합계 출산율이 저는 올라가기는커녕 저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양극화입니다. 양극화 때문에 비인간적인 사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미요 고소득층의 출산율은 낮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람들은 의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집안에는요 출산율이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다 이 양극화의 루저 부분, 패배자 부분한테 출산율이 낮습니다. 그러면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 그 출산장려금을 1억씩 준다는 것은 대기업이고 또 정규직이고 이런 사람들한테 돈이 많이 주면 줄수록 양극화는 더 심화됩니다. 또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세금을 내야 될 돈을 그 돈 다는 아니지만 세금을 감면함으로써 더 또 사회보장제도로 써야 될 재정이 축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즉 부영이라든지 이런 기업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이런 문제, 이런 걸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즉 출산율,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비난하거나 제지할 일은 아니지만 그 세금까지 감면해 줄 일은 아닙니다. 왜? 그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대기업에서 세금을 더 거두어가지고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완화시키고 그리고 사회 전체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가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런 방향에서 저는 국정을 운영해야 된다. 즉 국정 운영 방침을 정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저출산 문제를 생각을 하면서 그냥 저출산의 문제라기보다도 우리 사회가 굉장히 살기 힘든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못 된다. 내 자식한테까지 이런 불행을 계속되게 하고 싶지 않다. 저는 이런 마음들 때문에 저는 애를 안 낳으려고 하기 때문에 출산장려금이라고 해서 전혀 지불 안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완화해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말하면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야 그래야 이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이것이 기존 정치권에서는 잘 안 됩니다. 전부 다 지금 당면한 문제, 출산 장려금 올리는 문제로만 자꾸만 집중되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감히 말씀드렸는데 저 장기표는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보면서 말하자면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 정책을 저는 준비해 두고 있고 또 그러기 때문에 우리 특권 폐지당을 통해서
국회의원도 배출하고 마침내 집권도 해야 된다. 그래야 말하자면 우리 사회 전체를 즉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므로써 이 저출산 문제도 저출산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죠. 노인 빈곤 문제라든지 노인 복지 정책이라든지 또 특히 장애인들의 복지 문제라든지 그런 노인 장애인 실업자 이런만 따질 게 아니라 전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또 만들 수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